안녕하세요. 교육에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캐나다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 쿠칭에 저희 가족은 있지만 저희는 캐나다에서 살았고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그 말레이시아 보통 뭐 주재원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말레이시아는 또 이런 조기유학 국제학교 때문에 많이들 오세요. 그러면 말레이시아에서 대학을 가는 이렇게 목표를 두기보다는 또 뭐 영국이나 호주나 이런 많은 해외로 또 눈을 돌리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한번 그렇게 아이 교육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나오셨던 분들은 또 다시 해외로 눈이 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물론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으로 와서 뭐 다시 국내로 복귀해서 이제 국내 입시해서 경쟁을 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고요. 뭐 모두가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을 그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그렇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한국 입시로 돌아간 상황에서는 뭐 다시 또 뭐 나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또 한국에서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캐나다 이야기를 좀 하려는 이유는 캐나다로 조기 유학도 많이 가세요. 캐나다로도 조기 유학을 많이 갑니다. 일단 뭐 미국보다 조금 안전하다는 그런, 좋게 말하면 뭐 당연히 미국을 더 선호하시는 거 맞고요. 하지만 미국보다 좀 더 안전하다는 그런 이유로, 그리고 인종차별에서 조금 더 자유롭다는 좀 인종차별이 좀 적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캐나다가 조금 더 그리고 공교육에서 지역의 편차가 조금 더 적습니다. 캐나다가 캐나다 같은 경우엔 그래도 공교육이 막 무너졌다고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확실한 그런 교육의 질은 보장이 됩니다. 공립학교, 그냥 퍼블릭 스쿨이라고 말하거든요. 퍼블릭 스쿨에서도 그렇습니다. 캐나다의 조기 유학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캐나다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 지역의 학교의 선택지를 말하기보다는 캐나다는 워낙 땅덩이가 큰 나라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러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면적이 너무 크고, 그래서 지역 선정이나 이런 게 거의 뭐 주마다 독립된 국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는 주마다 이렇게 교육 정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완전 하나의 국가라고 보셔도 됩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자, 어쨌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조기 유학을 간다면 그 자녀가 퍼블릭 스쿨 기준입니다. 즉 공립학교 기준으로는 뭐 등록금은 지역에 따라서 좀 상이합니다. 뭐 15,000불, 캐나다 달러로 15,000불 가까이 하는 나라도 있겠고요. 나라가 아니라 지역도 있겠고, 한 12,000불 뭐 그 정도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주에 따라서, 당연히 대도시가 있는 그런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뭐 온타리오주나 BC주, 밴쿠버가 있고 뭐 토론토가 있는 그런 주들이 학비가 조금 더 비쌀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 가족이 살았던 뭐 마니토바주, 뭐 그 옆에 있는 뭐 사스카추안주, 이런 경우가 아무래도 조금 더 등록금이 저렴한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한 12,000불에서 뭐 한 15,000불 사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뭐 캐나다 달러가 그냥 1,000원이라고 쳤을 때 지금 저희 가족이 살았던 마니토바 기준으로 하면 한 12,000불이니까 1,200만원. 그리고 만약에 홈스테이를 한다면 홈스테이비가 월 한 900불, 1,000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립학교에서 배정해주는 홈스테이 기준으로요. 만약에 개인이 나는 내 아이가 잘 적응하기 위해서 뭐 내가 직접 홈스테이를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또 달라질 수 있지만, 그냥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도와주는 그런 홈스테이를 정한다면 월 900불에서 1000불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져보면 한 21,000불이 됩니다. 21,000불, 한 21,000불이 좀 넘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 2,100만원 드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을 고려하시면서 혹시 중고등학생 자녀들 기숙사까지 생각하시는, 즉 보딩스쿨이라고 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캐나다 마니토바주 기준이긴 하지만 21,000불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해야겠죠. 그러면 2,100만원. 여기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도 보딩스쿨 고려하시는 분들은 그 이상 생각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전혀 일단 비용적으로는 말레이시아보다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간다는 건 퍼블릭 스쿨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 비율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전부 다 100% 원어민 선생님,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말장난에 불과한 거고요. 그리고 캐나다 공립학교들 시설 좋습니다. 여기 국제학교들보다 제가 볼 때 아주 캠퍼스가 정말 으리으리한 그런 국제학교들보다 좋지는 않겠지만 그냥 웬만한 국제학교들보다 시설 면에서 훨씬 더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메리트가 전혀 없는 건가요? 물론 한국과 거리가 상당합니다. 밴쿠버만 하더라도 직항을 타더라도 거의 10시간은 생각하셔야 되고요. 물론 10시간 이내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엔 또 직항편이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갈아탄다고 생각하면 이동 시간이 상당하고 시차도 13시간에서 15시간까지 굉장히 시차도 큽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또 단점을 생각하면 겨울이 길고 밴쿠버를 제외하면 겨울이 길고 겨울이 춥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야 겨울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리고 겨울철에 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도 활동들도 분명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활동적인 친구라면 말이죠.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분명히 캐나다 조기 유학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 자녀가 이제 2명인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학비가 2배가 되고 홈스테이 비용도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4천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레이시아 만약에 탑급 국제학교를 2명의 자녀를 보낸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성비에 있어서도 그렇게 캐나다가 또 비싸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용돈은 따로 필요하겠지만 캐나다에서 고등학생이 이렇게 사치할 수 있고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생활적인 면에서 용돈이 과도하게 많이 필요하거나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친구들하고 간식 어떻게 보면 도넛이나 먹고 좀 이런 우리 말하는 커피숍 같은 데 가서 그냥 음료 같은 거 사 마시고 편의점 가서 어떻게 보면 간식거리 사는 정도겠죠. 그리고 문화생활 조금 할 정도의 비용이면 학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용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캐나다 생활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자녀가 2명 이상이신 분들부터는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분이 적어도 어학연수 아시죠?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 등록하시거나, 근데 이 경우에는 캐나다의 모든 주에서 다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빠가 어학연수를 받는다 일정 기간 3개월 이런 건 안 되죠.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1년 이상 어학연수를 받는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녀들이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엄마 아빠가 어학연수 한 분이 어학연수 받는다고 무조건 모든 지역에서 캐나다 전 지역에서 밴쿠버에서 자녀 무료교육 안 됩니다, 여러분. 특정 주의 특정 도시들만 가능합니다. 즉 그만큼 이제 인구 유입이 필요한 곳에서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소도시들 중심으로 그런 혜택을 줍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엄마 아빠가 영어가 괜찮고 어떤 학업을 한다, 즉 컬리지, 우리로 말하자면 전문대 과정 이상에서 뭐 적어도 1년 2년 어떤 본과 과정에, 본과 과정이란 건 어학연수가 아니죠. 어학연수가 아닌 본과 과정을 공부한다. 이럴 경우에는 캐나다 전 지역에서, 전 지역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밴쿠버, 토론토 다 포함입니다. 전 지역에서 적어도 공립학교들은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배우자는 또 워크 퍼밋을 발급받아서 능력이 된다면, 본인의 능력이 된다면 취업 활동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영주권으로도 도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학교 무료 플러스 배우자 워크 퍼밋, 노동 비자죠. 예, 그러면 또 여러 가지의 선택권이 생깁니다. 자녀가 2명 있는 분들은 분명히, 그리고 엄마 아빠가 영어 능력이 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민 생활의 시작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이 그렇게 캐나다에 들어갔고 결국은 캐나다 시민권자가 된 겁니다. 뭐 무조건 쉬운 길이다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뜻이 있는 곳에는 뭐 길이 있다고, 불가능한 얘기도 아닙니다. 물론 엄마 아빠가 너무 나이가 많다 그러면 솔직히 말리고 싶습니다. 그냥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고 너무 영주권이나 이런 거에 굳이 목 안 매셔도 되는 상황이면 그냥 자녀 교육 시킨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캐나다에서 2년 과정에 컬리지, 퍼블릭 컬리지, 공립 컬리지입니다. 지역별로 다 공립 컬리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립 컬리지에서 2년 과정을, 본과 과정을 졸업했다. 그러면 또 3년간의 워크 퍼밋이 나옵니다. 3년간의 워크 퍼밋. 그 기간 동안에 당연히 배우자는 예를 들어서 아빠가 학업을 한다. 2년 과정, 컬리지 본과 과정에서. 그럼 엄마는, 아내분은 2년 과정의 워크 퍼밋이 보장이 되는 거고, 또 남편이 2년 과정을 잘 이수해서 졸업을 성공적으로 했다. 그러면 남편도 3년의 워크 퍼밋, 그리고 배우자도 그거에 합당하는 기간의 워크 퍼밋을 남편의 직종에 따라서 또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영주권 트랙으로 갈 확률이 커지는 거죠. 비자가 기본적으로 배우자 기준으로 5년 가까이 워크 퍼밋이 보장되는데, 만약에 열정이 있고 나이가 만약에 뭐 30대시다, 뭐 40대 안쪽이다, 40대 초반이다, 그러면 뭐 한번 왜 안 되겠습니까? 도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자녀들은 당연히 학교를 당연히 그 기간 동안 계속 무상으로 다니게 되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주권의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자 연장하는 방법도 이렇게 보장이 되고요. 뭐 브리징 오픈 워크 퍼밋이라고 그래서 다 그런 이제 개념들이 있습니다.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 교육도 캐나다에서 시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영주권이나 시민권까지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거기서 학교 나오고 거기서 졸업을 하시고 또 취업 활동을 하고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제 사는 사람이 된 거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활 터전이 잡히면 영주권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이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단순한 캐나다 조기 유학, 자녀만 보내는 조기 유학을, 홈스테이 하는 조기 유학을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캐나다 유학 후의 이민까지 한번 그냥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